중간고사 대비반, 내신 성적 보장, 학원가에 쏟아지는 광고 문구를 보며 마음이 조급해지진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 이 상태로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학원을 더 등록해야 하진 않을까? 옆집 아이는 벌써 시험 대비에 들어갔다는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시죠? 하지만 바로 그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학원으로 등 떠미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공부와 더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시험 준비의 골든타임, 지금 맞습니다. 저희 샌더큐가 4주간 부모님과 아이를 위한 중간고사 집중 트레이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매주 한 편씩 올라오는 특집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꼭 따라해주세요. 아이의 시험 준비를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을 함께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학원을 보내기 전 우리 아이의 공부 엔진을 되살리는 3단계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자동차 엔진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듯이 먼저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부터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아이가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첫째, 이따가 공부할게 라는 말과 함께 책상 앞에 앉긴 앉는데 어느새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학원 가기 직전에 벼락치기 하는 모습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보입니다. 둘째, 깊은 한숨과 함께 공부해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몸은 소파나 침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공허한 다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셋째, 밤늦게 집에 돌아와 가방을 휙 던져두는 것으로 그날 공부는 끝입니다. 학원에서 힘들게 공부했어. 공부하고 왔다니까. 하지만 오늘 뭘 배웠는지 다시 펼쳐보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위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3가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몸은 앉아있지만 영혼은 없는 유령 학생이 됩니다. 둘째, 공부에 압박감에서 잠시 숨을 수 있는 성실한 도피처로 학원을 활용하고 이용합니다. 셋째, 숙제 검사와 성적표로 매일같이 싸우는 공부 전쟁터가 집에 열립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아이의 마음에 있는 주도권이라는 버튼입니다. 강제로 학원에 가게 되면 아이는 이 주도권 버튼을 스스로 꺼버리고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시험을 망쳤을 때 아이는 이렇게 외치죠. 엄마가 학원 보냈잖아.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다녔고. 근데 이렇게 된 건데 왜 나한테만 그래? 엄마 때문이야. 더 무서운 2번째 이유, 바로 감정의 벽입니다. 원래 아이들의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학원 문제로 계속 부딪히면 뇌는 공부를 즐거운 탐험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공격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셔터를 완전히 내려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셧다운 상태입니다. 이 셔터가 한번 내려가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도 그냥 튕겨나갈 뿐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아이의 마음에 감정의 벽이 세워지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부모님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은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부모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위험한 신호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학원이라는 익숙한 선택지를 꺼내드는 걸까요? 아마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3가지 딜레마 때문일 겁니다. 불신의 딜레마, 불안의 딜레마, 현실의 딜레마죠. 바로 이 3가지 딜레마가 우리를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엔진 오일 새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에 더 비싼 연료만 계속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자동차도 멈춰 서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중심 불안 해소라고 부릅니다.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쉬운 행동이 바로 학원 등록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바로 그 위안을 위한 부모님의 행동이 우리 아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을 보냈는데도 아이가 학원을 거부하거나 태만하게 다니거나 심지어 학원은 가긴 가요. 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학원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저 수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세상에 가장 좋은 명품 도구라 할지라도 아이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잘못된 순간에 활용하면 그것은 아이의 가능성의 실현을 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잘 안 간다면, 가더라도 성적이 잘 안 오른다면 당장 학원이라는 도구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한 진짜 지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약속드린 공부 엔진 되살리기 3단계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1단계 내 공부의 구멍 찾기. 첫 단계는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것을 아는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이 결국 성적도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기 전에 현재 위치를 알아야 하는 것과 똑같죠. 지금 당장 아이와 함께 각 과목별로 5분 진단법을 시작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A4 용지와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각 과목별로 아이에게 직전 학기와 이번 학기까지 진행된 수업에서 가장 자신 없는 단원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적어볼까? 라고 말해주시고 함께 적어나가 봐 주세요. 만약 아이가 제대로 답을 못하거나 모든 단원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 과목은 반드시 각 단원별로 더 상세한 점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더 상세한 점검표를 만들 때에는 단순히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조금 헷갈린다와 같이 아이의 인지 상태를 정확히 분류해 주세요. 다음 더 상세히 각 단원별로 중요 개념과 주제에서 모르거나 헷갈리는 것을 정확히 적어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모르는 것과 아는 것, 헷갈리는 것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최고의 학습 메타인지 훈련입니다. 2단계 공부의 판을 바꾸는 3가지 환경 설계. 공부의 구멍을 찾았다면 이제 아이가 공부에 저절로 몰입하게 되는 판을 설계해줄 차례입니다. 아이의 의지력에만 기대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강력한 의지력이 아니라 저절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의지력을 아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의 의지력은 아침엔 충전되었다가 밤이 되면 방전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공부하는 내내 스마트폰과 싸우게 만든다면 이 소중한 의지력, 배터리는 공부가 아닌 유혹을 참는데 모두 소모되고 맙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알림을 흘낏 보는 단 0.1초만으로도 뇌가 다시 원래의 집중 상태로 돌아가는데 15분이나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폰에 있는 방해금지 모드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 의지력 낭비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학습 집중 시간 동안에는 폰과 태블릿, 컴퓨터를 아예 없애고 공부를 진행해야 하며 인강이 필요해서 꼭 태블릿을 갖고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학습 외에는 어떤 어플도 사용하지 못하는 락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약속을 정확하게 하고 이를 실제로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둘째, 공부 도미노의 첫 블록을 함께 세워주세요. 도미노를 보면 첫 블록은 손톱만 하지만 심지어 수십 미터에 달하는 마지막 블록을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시작은 정말 작고 간결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공부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뇌가 얼어붙고 겁이 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은 해! 더 해! 라는 다그침이 아니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첫걸음입니다. 아이가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뭐부터 하지? 라고 막막해 할 때는 그래? 그럼 단어 딱 5개나 외워볼까? 5개 많아? 그럼 3개만 외워봐 라고 가볍게 제안해주세요. 마치 도미노의 앞 블록이 한 번 넘어가면 끝까지 계속해서 넘어가듯 뇌도 일단 시작하면 하던 일을 끝내려는 관성이 붙습니다. 이 작은 관성을 이용해 공부 엔진을 예열하는 것이 공부 도미노의 핵심 원리입니다. 작은 시작을 하고 그보다 더 조금 노력을 키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면 어느 순간 놀라울 만큼 많은 학습을 아무렇지 않게 집중해서 끝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밤샘 공부는 가능한 NO! 공부 습관은 부족하고 공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적에도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종종 밤새서 공부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며 친구들과 스터디 카페에서 밤새 공부하고 오겠다고 허락해달라고 부모님을 조르곤 하는데요.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실제 제대로 공부되지 않습니다. 중1, 최대 중2 여름방학 전까지라면 친구들과의 추억을 위해 한두 번, 정말 최대한 한두 번 이내로 허락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전의 생활에서 성실한 약속 이행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언제든 부모님 전화 잘 받고 정확한 위치 전하고 안전규칙 엄수, 불법행위 금지, 민폐 금지 약속을 강하게 설정하고 잘 지켜나간다면요. 공부는 밤새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도 하루 밤새서 운동한다고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통만 생기죠. 꾸준히 스쿼트 10개, 단 10개라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항상 매일 할 수 있는 양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무엇보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공부 계획표의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함께 정해야 합니다. 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저장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자야 공부를 잘한다 라는 당연한 말의 과학적 의미는 기억의 저장 때문입니다. 낮에 열심히 공부한 내용은 뇌의 임시 저장 폴더에 들어가고 이 정보가 장기 연구 저장 폴더로 옮겨가며 진짜 내 지식이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깊은 잠을 자는 동안입니다. 밤새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 사실 더 나쁩니다. 애써 공부한 내용을 내 손으로 삭제하겠다는 거죠. 수면 부족은 아이의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까지 망가뜨리는 아주 안 좋은 이유입니다. 물론 최상위 수준 학생이라면 시험 직전 스퍼트 달리기 위해 밤샘 공부할 수 있죠.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미리 더 잘 준비해 놓는다면 더 좋겠죠. 3단계, 머릿속 지식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마지막 3단계는 공부한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인출 과정입니다. 바로 핵심 한 줄 요약의 힘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개념 딱 하나만 한 문장으로 말하게 반복해서 지시해주세요. 만약 이게 안 되면 그날 공부는 머리에 남지 않고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이건 테스팅 효과 때문인데요. 자신만의 언어로 짧게 정리하는 노트를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이 노트가 시험 직전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원보다 10배 더 강력한 진짜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역할은 감시자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믿고 기다려주고 함께 나아가는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단계 방법이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보약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학원을 독이 아닌 약으로 쓰기 위한 최종 처방전 3대 원칙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1원칙,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수업을 먼저 파악하라. 부모님의 불안이 만든 가짜 수요가 아니라 아이의 학습 부족이 만든 진짜 수요여야 합니다. 다들 학원 다니니까 너도 학원 다녀. 엄마, 내 친구도 그 학원 다니는 건 좋다니까 나도 갈래. 나 친구랑 같이 다니고 싶어. 와 같은 부모님의 요구나 아이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저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이 너무 헷갈려요. 국어에서 문학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고전 문학 어려워요. 와 같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문제를 진단하고 정확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제2원칙, 획일적인 수업이 아니라 맞춤형 수업을 찾아주세요.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진도 따라가기식 수업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듣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정작 모르는 부분은 제대로 질문도 못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맞춤형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학원을 찾아야 합니다. 제3원칙, 수업 듣는 시간보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복습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학원을 찾아야 합니다. 복습 없는 공부는 열심히 씻기만 하고 삼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수업 후 최소 1시간 동안 자기 공부 시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복습하고 자기 것으로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학원을 보내야 합니다. 강남 대치동에 수천 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상위권이 되진 않죠. 왜냐? 수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스스로 학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지킬 수 없다면 등록을 보류하시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3단계 방법을 먼저 시작해보세요. 기억해주세요. 부모님의 역할은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학원으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아이의 공부 문제, 그 해답이 학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공부는 무작정 시간을 쏟아붓는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고 그 방향대로 꾸준히 나아가는 노력의 누적의 싸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아이와 함께 시도해보신 작은 성공담 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운 마음, 답답한 상황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 하나가 지금 똑같은 문제로 밤잠 설치고 있을 또 다른 부모님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키도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지도를 손에 쥐고 이제 첫걸음을 떼려는 부모님들 중에는 이거 다 알겠는데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하지? 라는 막막함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센터큐가 실제 학생들과 어떻게 이 솔루션을 적용하고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과 노하우를 담은 소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 센터큐에서 어떻게 상담과 코칭으로 구현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넓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센터큐가 응원합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저희가 가장 빛나는 등대가 되어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 센터큐가 함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